남자는 문제 해결법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감정 공유어법이에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남편하고도 그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여자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제가 무슨 얘기를 조금만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쫙 하고, 그래, 결론이 뭐야, 결론만 얘기해. 제일 싫어요, 저는 그 말이. 그러면 결론도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면 될 걸 만마디로 늘어내요. 아니, 저는 남자는 만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해요, 이게요. 무슨 남편하고 얘기 좀 하자는데 무슨 토론장에 왔어요. 무슨 결론 맺을 일 있어요? 맨날 결론이 뭐냐니까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요, 어떤 얘기를 이제 할 때, 조은 수장님 어디 계세요? 네, 조은 수장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봬요. 점심시간에 만나요. 용건만 딱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제 아내 한번 전화하는 걸 들어봤더니요, 30분을 통화하는데 주제가 없어요. 계속 헛소리예요. 얘기하는데 무슨 주제를 갖고 해요? 1시간을 하더니 저 경상도에서 초남쪽 전국을 일주해요. 1시간을 반을 넘기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러더니 아무리 들어봐도 헛소리예요. 그러더니 입이 아픈지 수화기를 딱 놓으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아니, 제가 여고 동창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세계 일주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흩어져서 하니까. 근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화 끊어라, 뭐 어쩌라. 직급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말하다가도 그냥 아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자, 남자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구나 하고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 치고 들어가서 정답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내요. 근데요,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무슨 정답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뭐 집안 이야기, 아이 이야기, 뭐 오늘 또 겪었던 얘기,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하고 좀 마음을 좀 나누고 감정을 놓아라. 그냥 감정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내 편이 좀 되어주는 거야. 얘기할 때 좀 제발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딱 자르고 그러는 거야.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남자는 정답을 달라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해요.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죠? 약 먹어. 그랬더니 화를 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떤 날은 왜 애들이 그냥 말썽 부려가지고 진짜 머리 아픈 날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들어오자마자 빨리 아빠가 들어와서 애들을 좀 봐줬으면, 이러는데 마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만나서 라는 마음으로 여보 오늘 이러고 저러고 잘했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 너무 힘들었고 애들 때문에 고달팠으니까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중간에 딱 자르고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막 그 얘기하니까 막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애들 또 말썽 부렸구나, 이렇게 해주면요, 그냥 금방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줬으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아니, 여러분, 나을 수 있지요. 약도 안 하면 나아요? 나을 수 있어요, 진짜. 남편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더 악화되건 뭐건 절대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생각하는 정답은 아내가 생각할 때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정답을 얘기하면 찍혀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더워져갖고 맛이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정답을 얘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정답을 얘기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찍힌다. 그러니까 절대 정답을 하지 마시고 조금 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냥 소리를 하더라도 정답을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놨거든요. 따라서요, 구나 없고 네, 아내가 하는 말에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반영적 경청, 또 공감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뭔 일을 하다가도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딱 중단하고 그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빼시를 해요. 아, 그렇겠구나. 아,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하면은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엄마들한테도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울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또 싸웠어? 또 말썽 이렇겠지 뭐. 언니한테 또 혼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나 약 올랐니? 속상했지.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약 올랐겠구나.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공감해 주는 것.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나를 알아줬으니까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고 나가서 또 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좀 빼고 아이들에게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을 다루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군화군화법만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같이 있어도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보면요, 이제 부부를 우리가 부부 세미나 할 때 몇 시간을 하는데요. 이 대화에서 감정이 공유가 되면요, 대화가 적어도 대화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감정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아는 50대 권사님이신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한 3개월 후에 제가 아는 또 30대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2살, 3살 먹은 꼬마들이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뛰어노는 것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3개월 전에 남편을 여였던 권사님에게 장중거리에 쭉 오더니 집사님이 오더니요, 손을 잡고 막 엉엉 울는 거예요. 엉엉 울더니 아무 말도 하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울어요. 남편을 여인 두 여인이 아무런 언어가 오지 않지만 그냥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울고 손잡고 엉엉 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말보다도 더 엄청난 위로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언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고 또 손을 잡고 아름다운 경치를 쳐다볼 수 있는 것도 대화예요. 우리 가정에 수많은 행복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일상에 묻고 살아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제가 아는 분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늦게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이 없다고 그냥 안 줬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요. 떠나고 보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에 맺히는 것은 그때 몇 개월 전에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준 것이 더 서러워가지고 더 맺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원수 같더니 막상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만큼 크고 잘못한 것을 후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계신 거, 부부가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걸 감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